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스 영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치매를 부르는 음식에 반드시 당독소가 있다. AGE 최종 당화산물, 다른 말로는 당독소. 당분으로 인하여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쌓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치매가 걸리게 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그런 또 음식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리고 해결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누차 말합니다. 합동연합학술원 석박사 과정을 모집하는데 LA 피리턴 대학교의 치유학 과정입니다. 부활호학과 인천에서 제가 맡아서 가르치고 있고 010-6304-2178 2년 8학기입니다. 2년 8학기 동안 여러분들은 수강생으로 등록해서 정식 박사과정을 밟는 경우가 있고 청강생으로 등록만 해도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보내는 영상마다 꼭 숙지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물론 큰 도움이 되나 사업하지 않는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친지들한테도 이것은 유용한 건강에 대한 깊은 지식이기 때문에 알아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구매 구독은 돈이 안 들어요. 돈 안 드니 꼭 신청하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는데 이 두 가지는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 좋아요는 영상 보낼 때마다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주소 www.oocos.com 들어가서 가입하시고 거기에 있는 자료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밴드 주 우리 코스에 가입을 하시는데 절차를 모르시면 저에게 문자나 전화 주세요.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럼 거기에는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우리 코스 TV를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오늘로써 542회차 영상 542개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꼭 숙지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 다음 카페 합동연합학술원 또는 주 우리 코스를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엄청난 자료들이 있습니다. 가입을 꼭 하셔서 거기에 있는 자료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스는 지난 35년 동안 건강미인을 창조하는 기업을 목표점으로 설정하고 제품들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건강미인 창조, 이것은 몸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건강하면은 미인, 얼굴이 예뻐지고 몸이 날씬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강미인을 창조하는 기업인데 이걸 체세포 부활요법을 통해서 한다. 체세포 부활요법을 소마토 테라피라고 한다. 이 모두가 다 35, 6년 동안을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해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이번에도 제가 박사 수강생, 청강생 전부 모시고 10명 이상 모시고 충주 남강 호텔에 가서 유황온천에 가서 셀젤 전신에 바르고 한증도 하고 온천물에 연 이틀 동안을 이용을 하고 왔더니 전부 다 이틀 했는데도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셀젤이 큰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그림은 눈으로 보시고 귀로는 제 설명을 잘 들어서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를 부르는 음식에 반드시 단독소가 있는 음식이 있다. 뇌신경의 염증을 부르는 당독소를 줄이려면 가장 먼저 설탕을 비롯한 당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혈액 속에 잉여당이 많이 떠돌아다니면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내인성 당독소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AG라고 하고 다른 말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음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외인성 당독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해집니다. 즉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당독소가 많은 음식들, 특히 당독소를 유발하는 조리법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꼭 조심하셔야 돼요. 당독소가 가장 많이 측정되는 음식은 고온에서
직화불로 가열한 육류가 당독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열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가열하면 그 구조가 쉽게 변성이 되고 그로 인해 당독소 함유량이 고기 자체에 가서 함유량이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헤어드라이기로 그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카락을 말리면 모발이 갈라지고 잘 상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육류 고온에서 직화불로 가열하면은 틀림없이 당독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같은 재료를 요리할 때도 고온에서 굽거나 볶거나 튀기면 당독소가 증폭이 되고 물로 삶거나 찌거나 데치면 당독소 발생이 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류고기 어떻게 해서 조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구분이 되겠죠. 조리할 때 물을 매개체로 사용하면 직접 가열하는 것보다 온도가 덜 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를 삶으면 100g당 당독소가 2443 KU가 되고 구우면 6071 KU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굽는 순간 최종 당화산물 함유량이 3배까지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닭고기도 물에서 1시간 정도 삶으면 1123 KU, 구우면 6020 KU로 최종 당화산물이 6배 정도 증가합니다. 감자도 삶은 감자 100g에 당독소는 17 KU이지만 감자 튀김은 1522 KU로 무려 100배까지 증가합니다. 이게 튀긴 감자, 특히 뭐 햄버거를 시키면 감자가 세트로 나오는데 그거 다 튀긴 거잖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 의과대학에서 견과류, 오일류, 육류, 가금류, 어패류, 유제품, 곡류까지 총 549개의 식품에 대한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 함유량을 조사한 자료 1회 섭취량 기준을 참고하면 당독소 함유량 1위는 직화구이로 만든 닭다리, 허벅지의 닭다리의 껍질입니다. 당독소가 무려 16,668 KU로서 어마무시한 양이 검출되었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위는 베이컨이고 당독소 함량은 11,905 KU. 3위는 물에 삶은 소시지로서 1143 KU. 4위는 팬에 구운 닭다리, 허벅지 부분으로서 그것의 껍질 부분입니다. 껍질 부분이 10,034 KU. 5위는 역시 닭다리인데 그 중에서도 닭다리의 아랫부분으로 구웠을 때 껍질 부위가 9,897 KU입니다. 6위는 올리브유를 두른 프라이팬에서 튀긴 비프 스테이크로서 당독소 함유량은 9,052 KU. 7위는 빵가루를 입혀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로 8,965 KU. 8위는 빵가루를 입힌 닭가슴살을 기름에 푹 담가 튀긴 치킨가스로서 8,750 KU입니다. 9위는 미국산 가공치즈로서 8,677 KU. 10위는 볶은 비프 스테이크로서 8,570 KU가 나타났다는 거. 이 도표를 내가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1위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직화구이, 즉 직불로 구운 닭다리, 허벅지 부분, 그것도 껍질 부분이에요. 그것이 16,668 KU. 엄청난 당독소가 들어있다는 거. 그 다음에 베이컨, 물에 삶은 소시지, 팬에 구운 닭다리의 껍질, 닭다리 껍질 부위,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 구운 비프 스테이크,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 기름에 튀긴 치킨가스, 미국산 가공치즈, 볶은 비프 스테이크. 이것은 미국에서 통계가 나온 거니까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이 10가지 식품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까? 총 549개의 식품 중 당독소 함량이 높은 톱10에 드는 음식들은 모두 동물성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동물성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한 것,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 처리 과정을 거친 육가공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렇다면 당독소를 피하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요?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류를 포함해서 당독소 걱정 없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삶거나 쪄서 그렇게 물로 데쳐서 드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단 소시지는 물로 삶거나 데쳐도 당독소가 높아진다는 거, 그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당독소 좀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당독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노화를 엄청나게 빨리 촉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혈액 중에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 당독소가 떠돌아다니면서 온몸의 세포, 정상적인 세포를 기형세포, 병든세포, 그리고 암세포 이런 것 등등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섭다는 것입니다. 즉 노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음식 조리하는 거 잘 유념하셔 가지고 당독소를 비교적 적게 드시는 게 좋다. 그러면은 이게 안 먹을 수는 없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당독소 해결책입니다. 셀젤로 전신 한증을 하는데 매일 또는 주 2, 3회를 시행하는데 한증하고 나서 그 몸에 묻어있는 셀젤을 그대로 뜨거운 물로 씻어내거나, 찬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찬물은 굉장히 몸이 시려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렇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욕조에 바로 들어가 버리세요. 셀젤을 씻지 말고 욕조에 들어가면은 남아있는 그 셀젤 그걸로 인해서 해독작용이, 보톡스, 디톡스죠. 디톡스 작용이 엄청납니다. 이게 몸 안에 모든 독소가 다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완미당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의 완미당 식품은 매일 2번 내지 3번 식전에 드시세요. 식전에. 그러면 몸 안에 있는 독소나 염증 이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이게 이것이 당 독소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식품으로 또 먹어서 당 독소를 해결하거나 약이나 또 여러 가지 비타민제,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내 몸 안에 있는 당 독소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해결책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셀젤 전신 한증이나 입욕, 완미당을 장기 복용, 요 두 가지를 꼭 지키시라는 것이고, 업소마다 이제는 이것을 상담 자료로 활용해서 고객들이 건강하더라도, 비교적 건강하더라도 당독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이제 질병이나 암에 걸리기 쉬우니까 꼭 해결하기 위해서 셀젤 한증과 완미당을 먹어야 된다. 요거를 고객에게 상담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밴드에 다 이게 올려놓겠습니다. 자료를. 자, 이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번창하시는 업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